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가 운명에 대해 말할 때마다 사용했던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다. 운명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설명한다. 운명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여기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에서는 창조성을 찾아볼 수 없다. 운명의 필연성은 긍정하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고 바로 여기서 창조성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람에 맞서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돛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따뜻한 봄날만 계속되지는 않는다. 거친 바람과 파도, 폭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기 마련이다. 거친 파도 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모르 파티. 필연적인 운명을 긍정하고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강한 바람에 펄럭이는 돛처럼. 니체는 신을 부정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혼자 힘으로도 더 고귀하고 깊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신을 믿어야 하고 왜 신이 정한 도덕에 맞춰 살아야 하며 왜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내세의 세상을 꿈꾸어야 하는가? 그것이 니체의 생각이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나 자신의 힘이었다. 그랬기에 니체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건너는 강인함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삶이 벅차고 외로운 순간마다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들려온 니체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 내 삶을 창조적인 여정으로 바꿔가는 건 어떨까요? 그대들은 아직 본 적이 없는가? 돛이 둥글게 부풀어 거센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그 돛처럼 정신의 거센 바람에 펄럭이면서 나의 지혜는 바다를 건너간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니체. 처음부터 꼭대기를 향해 뛰어오르려는 마음,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 앞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너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실패와 불행, 고통이 가득한 삶을 한 번 더 살아야 해. 많은 사람들은 아마 뒷걸음질치며 겁에 질릴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럴 겁니다. 분명 이렇게 되묻고 싶어질 겁니다. 그 시절의 아픔은 그냥 건너뛸 수 없나요? 이번엔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성공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니체는 그런 생각을 단호히 고개에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마라. 준비되지 않은 채 높이 오르려는 자는 추락을 피할 수 없다. 니체는 처음부터 새처럼 높이 날아오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먼저 낙타처럼 묵묵히 걸을 것을 사막을 뚜벅뚜벅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감당하며 걷는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지나야만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니체는 루터교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우며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14살엔 명문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그때부터 문학, 음악, 언어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재능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불타는 열정을 가졌고 그 열정은 평생을 관통했습니다. 그의 방대한 사상은 철저한 훈련과 오랜 시간의 고독한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책과의 싸움, 끝없는 질문과 기록. 그것들이 모여 19세기의 철학을 흔드는 사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니체는 세상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철학을 제시했고 그만큼 많은 비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해서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대가 죽은 뒤에야 도래한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헛된 명예나 욕망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선택을 책임지는 자로 살아간 니체. 그는 확신의 참말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자연히 따라온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외부의 시련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라.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장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용기. 때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깊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트비히 반 베토벤도 그런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곡을 작곡한 위대한 음악가지만 그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청력을 잃기 시작한 것이 불과 30 무렵이었고 그 이후로 점점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곡가에게 청각 상실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망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청각을 완전히 잃은 후 인간 정신의 승리를 노래한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작곡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악만을 의지해 완성해낸 그 작품은 오늘날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숭고한 예술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넬슨 만델라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시간은 단지 고통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억압과 차별의 시대 속에서 그는 내면을 단련하며 자유와 화해의 비전을 키워냈습니다. 출소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그는 자신을 가뒀던 이들을 향해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정신이 태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 두 인물의 삶을 떠올릴 때마다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남긴 이 말을 되새깁니다. 하늘에 닿을 듯이 키가 큰 나무들에게 거친 바람과 악천후가 없었다면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인생에는 거친 폭우와 강렬한 햇살, 태풍과 천둥 같은 온갖 악과 독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없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탐욕, 폭력,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냉담, 그 밖의 모든 악조건과 장애물들, 이러한 악과 독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단련되는 것이다. 이 말은 내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주었습니다. 상처와 결핍, 실패와 외로움조차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창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때때로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만델라의 자서전을 다시 펼쳐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의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했는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 감각을 반복하며 내 안에 익히려 노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삶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대의 고독 속으로 도피하라. 니체. 퇴폐한 시대에 니체는 고독을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을 겪는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스스로가 하찮아 보이고 무력감에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의 작아진 존재감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그런 기분에 빠뜨린 상대에게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뒤틀린 분노를 품는다. 니체는 그런 사람들을 퇴폐한 인간 또는 작은 인간이라 불렀다. 그에게 퇴폐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는 삶의 태도였다. 그들은 도덕도 질서도 문화적 온기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다. 니체는 고독의 힘을 믿었다. 니체는 말했다. 작은 인간은 늘 많다. 그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산다. 누구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잠깐 옷깃만 스쳐도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불안에 떤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끊임없는 연결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이 연결은 때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이 되기도 한다. 나는 오히려 니체의 말처럼 조금은 더 고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니체는 아침놀래서 이렇게 말했다. 살면서 때로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처럼 어떤 대상과 얼마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거리감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의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현대인은 여전히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사이에 섞이려 한다. 그러나 고독을 피한 대가는 더 혹독하다. 작은 인간들과 어울리며 위안을 찾고자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닮아간다. 자신을 잃고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지고 결국은 더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진다. 니체는 고독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성장의 조건이라 보았다. 그는 말한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로움에 쓰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달랐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산시로처럼 예전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낯선 도시에서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대학을 가도 취직을 해도 섞일 사람이 없었기에
고독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 시절 젊은이들은 작고 퇴폐한 인간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혼자를 선택했다. 진짜 친구 단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그 속에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았다. 니체는 말한다. 누구보다 고독했지만 오히려 고독을 더 사랑하라.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았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삶을 지향했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 더 고독해질 수 있다면 그 고독은 결국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 자기를 상대해줄 친구를 찾고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할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순간의 즐거움을 나눌 친구가 많다 해도 고독이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어떤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한다. 높은 곳을 향해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하고 그 길에 따라 붙는 고통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다. 니체는 그런 고독의 힘을 믿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혼자 있어도 외로움에 쫓기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삶이 너무 고달프다면 그는 이렇게 권했다. 기꺼이 고독의 심연으로 도피하라. 이것이 고독에 대한 니체의 흔들림 없는 철학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고독을 말한 니체는 누구보다 고독에 시달린 사람이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 참전한 뒤 건강을 잃었고 평생 질병에 시달렸다. 35세 교수직을 내려놓고 병든 몸을 이끌고 유럽 곳곳을 떠돌며 글을 썼다. 그러나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 거리에서 쓰러진 뒤 그는 생애 마지막 10년을 정신착란 속에서 보냈다. 누구보다 깊은 고독 속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고독을 더 사랑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니체가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누구든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SNS를 통해 속마음을 나누고 댓글과 좋아요로 위로를 주고받는 시대.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끊임없이 연결된 현대사회. 이 새로운 연결의 시대는 고독의 정의조차 다시 쓰고 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고독의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와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연결고리로 엮여 있다.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반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잘못됐다고 단정짓는다. 어쩌면 이 생각이 지나친 건 아닐까? 만약 니체가 이 책을 들었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맞다.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 능하지 않았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진짜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것. 고독 속에서 나를 찾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것. 그는 누구보다 고독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고독을 사랑했다.